반복된 일상에 지친 우리는 흔히 낙원을 꿈꾸게 됩니다. 예쁜 꽃과 나무가 만발하고 또 사시사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그런 곳. 왠지 그곳에서는 영원히 평화로운 날들만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신기한 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들도 어딘가 있을지 모른 지상 낙원을 꿈꿨다는 겁니다. 옛 조상들이 꿈꿨던 낙원의 모습 어땠을지 오늘 날씨를 그리다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가요? 네, 오늘은 조선조 최고의 걸작으로 알려진 몽유도원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아, 그럼 몽유도원도요? 네, 몽유도원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 그 작품의 이름인데요. 네. 안평대군 이용의 주도로 안견이 그림을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인, 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각 시, 서, 화를 이 작품집에 넣습니다. 그래서 편찬된 하나의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림 한 편과 23편의 뛰어난 문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집 이름입니다. 저희가 역사 공부하면요. 안평대군도 시서화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안평대군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화가 안견에게 이 몽유도원도 제작을 주문했을까요? 그 왕족이 꿈을 꾸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당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었어요. 실례로 꿈 얘기를 잘못해서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신하도 여럿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무속신앙이 강했던 옛날에는 이렇게 꿈을 물질적 증거물로 남기면 혹시 행여 나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꿈의 예지력을 두려워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꿈의 예지력을 두려워한 그 그림, 이 몽유도원도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네, 꿈속에서 도원을 거닐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 안견이 왕의 신하였잖아요. 네. 왕의 명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평대군은 또 왕자였고요. 네. 왕자가 자신의 꿈을 왕의 신하에게 그리게 한다는 게 그렇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종대왕의 그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상스럽고 예사롭지 않은 그런 징조라 여겨서 네. 왕께 말씀을 드리고 안견을 통해서 그야말로 도원을 다녀온 그런 경험을 그림으로 옮기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안평대군이 꾼 꿈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꿈인데 그림 속에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굉장히 적막합니다. 네. 그리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그림의 존재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어느 순간 사라졌죠. 네. 400년 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네. 연구 결과 확실한 건 그림이 새로 두루마리로 제작이 되면서 네. 가장자리가 다소 잘려나간 흔적이 발견됐어요. 아, 네. 성은 씨가 서 네. 있는 자리 왼쪽 하단에 네. 가장 이쪽이네요. 하단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네.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고요. 네. 사람이 없는 이 빈 마을을 그린 이유는 남들은 다 잊었지만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네. 그런 위지의 표현,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음으로써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서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쓰는 그 시대 때는 좀 반대로 읽었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보는 게 옳은 방향인가요? 예, 성은 씨가 서 계시는 곳에서부터 저 있는 방향으로 읽는 이쪽에서부터? 예, 요즘 현대에서 글을 읽는 방향으로 이 그림은 순서가 이어져 있어요. 네네. 예,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간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사가 전개돼야 마땅한데 네. 이곳은 꿈이잖아요. 네. 꿈은 현실의 반대. 반대죠. 네. 예, 그런 의미로서 평소의 위치의 순서 배열이 아니라 정반대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죠. 옛날 문헌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읽는데 이 그림은 현실과 반대의 꿈을 나타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보는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모습은 없는데 지금 선생님 쪽을 보면요. 초가집이 있어요. 그쪽 부분 한번 확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지금 저쪽 끝에 있는 사진을 네.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지금 이쪽에 지금 손짓으로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집들이 여기 대나무 숲을, 푸른 대나무 네. 숲을 배경으로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집이 몇 채가 있죠. 네, 그리고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랄까요?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흔적은 많이 보이는 걸까요? 네, 이곳에 보면 그 냇가에 떠 있는 배도 보이고요. 네. 그 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살았음직한 마을이 있어요. 네. 사공이 버린 배도 한 척 냇가에 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이상향을 그리다가 그 세속에 젖어서 네. 그 이상향마저도 잊어버리게 된 세속의 욕심에 물든 네. 사람들이 이상향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떠난 그런 광경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그 비어있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안평대군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도달해야 될 가장 고귀한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나만의 곳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비어있는 마을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초가집이 남아있는 거 왠지 외롭게 느껴지고 좀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앞에는 이렇게 약간 분홍빛으로 꽃이 화려하게 만발해 있어요. 이 꽃은 어떤 꽃을 그린 건가요? 네, 연분홍과 진분홍으로 꽃잎들이 그 마을의 벌판을 다 가득 덮고 있고요. 네. 그 사이로 구름이 감싸고 있죠. 아, 이게 이렇게 뭉게뭉게 보이는 게 꽃과 구름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군요. 성은 씨도 혹시 서유기 읽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재밌게 봤죠. 네, 서유기에서 보면 옥황상제가 제천대성으로 임명을 하죠. 네. 하지만 그 제천대성의 임무가 하늘의 복숭아밭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못된 손오공은 그 복숭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훔쳐먹게 되죠. 네. 그러면서 불로장생의 힘을 얻습니다. 네. 바로 그 복숭아는 불멸의 영원히 죽지 않는 젊음을 상징하죠. 뭔가 신성한 느낌의 그림인데 그곳에서 신성하다의 뜻을 가진 복숭아 꽃까지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무릉도원을 그린 몽유도원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봤다면 이제 조금 더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이제 그림을 크게 봐볼게요. 자, 지금 딱 보면요. 이쪽에서부터 보는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선생님 쪽으로 갈 때까지 약간 그림이 뒤틀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전문가처럼 잘 보셨는데요. 이 그림은 흔히 동양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도를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했어요. 구도요? 어떤 구도를 사용했나요? 네, 일단 구도는 성은 씨가 서 계시는 그 왼쪽 하단이 네. 사람이 서 있는 위치라고 본다면 네. 눈 높이에서 평평한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평원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평원법이요? 이 가운데 도원을 찾아가는 길가, 계곡, 네. 그리고 험산준령, 그런 폭포 네. 이런 곳을 묘사한 곳에서는 웅장함과 기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원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뭔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네,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도달해서는 저 높은 곳에서 네. 아래 장관으로 펼쳐진 도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부관법이라고도 말하고 네. 심원법이라고 하는 구도가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네. 그런. 아, 지금 그러면 보면 이렇게 딱 세 가지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 구도법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삼원법이라고 하나요? 네, 삼원법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현실 세계, 그리고 현실과 이상향을 가는 그 중간의 과정을 그린 것, 그리고 이상향의 세계를 그려줬는데 구도의 차이, 시각의 차이도 있지만 현실 세계는 조금 어둡고 좀 칙칙한 거에 반해서 이상향 세계로 갈수록 화려한 색감이 많이 사용됐어요. 네, 그것도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상향은 감이 도달하기가 어렵지만 네.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복사꽃이 만발한 광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의 분홍과 연분홍과 금색 그리고 대나무 숲도 짙푸른 대나무 숲도 화려한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화려한 나무들과 또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 저희가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딱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예쁜 꽃이 만발해 있고 평온해 보이는데요.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땅 어느 곳이 될까요? 그런 곳이 있다는 비밀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진짜요? 비밀인가요? 네. 예, 안평대구는 네. 평소 이 몽유도원도를 그리고 나서 우연히 이 꿈에서 본 도원과 꼭 닮은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 네. 예, 그것도 서울에서요. 아, 정말요? 가까운 예, 곳인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부암동이 있죠. 네. 부암동은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동네인데요. 네. 무계정사라는 안평대군이 작은 집을 짓고 살았던 집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안평대군이 집을 짓고 살았던 곳이란 말씀이시죠? 네. 역시 그림과 같게 북악산과 인왕산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평온한 곳이라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찾아가 봐야겠네요. 네, 거기서 여러분들도 도원의 모습을 발견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때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들을 해내고자 하는 희망과 각자가 꿈꾸는 자신만의 지상낙원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꿈꾸는 낙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그 열정으로 지금 꿈속의 지상낙원이 내일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웨더 갤러리 시간에는 안견 화가의 또 다른 작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면요. 그림이 쫙 펼쳐져 있어요. 선생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안견의 그림은 오늘날 전해지는 것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희소한데요. 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몽유도원도와 더불어서 남아있는 또 다른 대작 48경도입니다. 48경도요. 지금 딱 보니까요. 이름에서도 묻어나지만 지금 그림이 8폭의 그림으로 쫙 나눠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나눠진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그 계절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한 쌍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봄은 초봄과 늦봄, 네. 여름도 마찬가지로 초여름과 늦여름, 네. 다른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로 한 쌍씩 네. 묶여지는데요. 한 장의 그림을 각각 보면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서 두 장씩 놓고 봤을 때는 확연히 나눠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게끔 그렇게 8장으로 순서대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서부터 성훈 씨가 있는 왼쪽으로 그림의 순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에 보면 춘, 하, 추, 동이라고 써져 있어요. 계절의 기준으로 나눈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왜 하필 한 계절의 그림을 2개로 나눴을까요? 예, 각각의 그림들은 농경 문화에서의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우리 조상님들은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굉장히 농업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계절의 절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네. 시간의 흐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조상님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네. 이 그림에 담겨져 있죠. 자연의 질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딱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파와요. 예전에 이렇게 500년 전에는요,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했잖아요. 지금 한 계절도 둘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요즘은 이 계절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 온난화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몽유도 원도에는 안평대군의 꿈얘기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48경도를 보면 이른 봄부터 한겨울까지 조선의 사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50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명화는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와 풍경들을 들려줍니다. 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를 여행한 기분인데요. 같은 시대를 살아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시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 재미있는 작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